이 화재공학 원론을 안다고 해서 합격이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화재공학 원론을 모르면 합격하지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화재공학 원론이 좀 토대가 된, 연소가 토대가 돼 있는 답변을 이길 바라는 입장이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그런 식으로 시각을 좀 열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그죠?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50페이지에 자연발화, 그죠? 자연발화가 이제 이렇게 쓰죠. spontaneous combustio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발화다. 이렇게, 그죠? 자, 노출된 연료가 서서히 산화 반응을 하는 연소 과정을 얘기하는 거구나. 맨 아래쪽에 보시면 연소 과정에서 발생되어 있는 이 열은 주변에서 공기로 이제 손실되는 열의 양하고 똑같더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발열과 방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게, 그죠? 발열과 방열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외부의 열 손실이 불충분하면, 그러니까 손실이 없다고 하는 말이죠. 손실이 없으면 연료 온도가 상승될 거고, 맞습니까? 그럼 화학 반응이 더 빨라질 거고, 폭주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연료가 많이 축적되어 있으면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가 쉽다. 줄쳐놓으세요.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러니까 방열과 발열을 풀어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방열을 최소화시키면 자연 발화가 용이해지고, 방열을 최대화시키면 자연 발화에 대한 대책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잘 이해해 놓으세요. 노트 한번 볼게요. 연료의 양이 중요하더라. 많을수록 자연 발화 많이 일어난다. 당연한 말이고요. 쭉 내려가서 밑에 있는 파란색 글씨 위에 5번째 줄에 보면 화재로부터 유도되는 화학적 반응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온도 증가하고 빠르게 증가할 수 있더라. 거기도 마찬가지네. 열 손실을 억제하면, 그죠? 손실이 없어지면 추결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에너지가 상승되더라. 그 밑에 보니까, 그죠? 뭡니까? 아마인유 줄 쳐놓고, 그죠? K급 화재를 생각해 보면 되겠지. 맞습니까? 동동구리모, 그죠? 그, K급 다시 한번 이렇게. K급이라고 보고 쉽게, 식용이, 아마인유는 식용은 하지 않는데, 그죠? 이게 이제 건성유냐, 그죠? 요오드가로 한번 정리하자. 요오드가, 그죠? 100g의 유지 안에서, 기름에서, 그죠? 얼만큼의 요오드가 검출되느냐 이런 게 묻는 거죠. 이게 130이 넘으면 얘로 보고, 나머지는 괜찮다. 자연 발화는 얘만. 이게 건성이라는 말이 뭐냐? 산소하고 결합이 용이하는 겁니다. 결합. 그죠? 산패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될수록 불이 많이 일어난다. 대표적인 예가 아마인유 이런 겁니다. 해바라기 씨, 정어리, 아마인, 들기름, 이렇게. 해정아들, 이렇게. 들고 가세요. 그죠? 동식물류는, 그죠? 위험 등급은 몇 등급? 3등급. 그죠? 지정수량 얼마? 만. 이렇게. 그죠? 잘 알아놓으세요. 인화점 몇 도? 250도 미만. 왜 250도 미만인지 별표 치고 이해하고 있으라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기름 몇 도에 요리해요? 그렇게 집에서 항상 한 200도 정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되게 맛이 없자고 자꾸 그러시죠. 200도 정도 하시고, 옆에다 양념칠 하나만 더 그려놓으면 된댔죠, 그죠? 이렇게. 거의 다 이런데 식용유는 이렇다 했죠. 이렇게. 인화점과 B점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K급의 무서운 점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책도 바로 놔야 되지. 왜 주수가 안 되냐? 왜 주수가 안 됩니까? 나가서는 슬로보거든 뭐든 하든지 실제는 비중 차이가 발생되죠. 자, 이해하라고.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비중을 낮추면 불을 끌 수가 있나요? 어때요? 비중을 낮추면. 비중을 너무 낮췄는데요. 비중을 낮추면. 우리 포 만들 때 비중 낮추잖아요. 낮춰가지고 거품 만들어내고.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표면 장려하고 관련돼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거 하나가 보이면 이렇게
다 써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느껴지라고. 쓸데없이 적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안 되겠는데. 3시간. 말하고 그냥 끝나야 되는데, 그죠? 그 밑에 2-23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보면 가연성 혼합기, 가운데 집더미고, 오른쪽이 합판더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보면 이게 뭡니까? 특수가연물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특수가연물도 조금 한번 봐놓고 가는 게 좋죠. 대패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에서.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발화, 훈소, 불꽃의 발생이 명확해지고 연료가 클수록 중앙부에서 전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한계 온도가 낮아진다. 점화의 한계 온도가 낮아진다. 그죠? 그래서 우리 좀 다른 기술사님 이렇게 책이라든지 다른 이제 언론 교재를 보면 이렇게 이제 자연 발화를 두 가지로 나누죠. 저온이냐, 고온이냐 이렇게 그죠? 저온은 지금 나와 있는 자연 발화하고 똑같은 형태고 자연 발화가 이제 서서히 올라서 추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고온 발화를 오토 이그니션 책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그니션이죠.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놓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온도를 AI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네, 자동 발화 온도, 그죠? 자동 발화점. 그래서 얘가 이제 가연성 혼합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죠? 네. 이게 가열에 의한 주변의 온도가 어느 지점에 도달해야 되는지를 나타낼 때 씁니다. 반어깨, 그죠? 조금만 더 적으면 물질의 조성에 따라서 부피가 한번 메모하고 한번 생각하고 말하세요. 그죠? 이렇게 해서 AIT는 높아지고, 그죠? 압력이 낮아지면 높아지고, 그죠? 그리고 O2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게 낮아지고, 이렇게 하는색. 이건 한번 생각하고 나중에 정리해 놓고 52페이지 맨 아래쪽에 예혼합화염입니다. 그죠? 미리 혼합되어 있다는 말이 있고, 맞습니까? 그 세 번째 줄에는 충분한 압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충격파는 음속 이상을 항상 얘기해서, 맞습니까? 최초는 아니에요. 최초부터 폭발하는 거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그죠? 예, 지금 폭갱이라고 하는 형태는 처음부터 그냥 폭발이죠. 폭갱이라고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서, 우리 DDT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전이 되는다. 그죠? 디프레그레이션이 디토네이션으로 전이 되는 과정, 이런 것들 좀 더 많이 고민해라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폭연이 폭갱으로 전이되는 거,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 경계를 뭘로 따집니까? 했었을 때 340으로, 그죠? 이게 음속이라고 보고, 맞습니까? 이때부터 나오는 속도가 압력에 대한 상승이 얼마큼 되는지를 봐서 이게 한 18배 이렇게 됩니다. 최소 10배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충격파로 됩니다. 그죠? 이게 충격파의 압력이 높아지면 왜 발화가 됩니까? 어떤 현상 때문에? 어떤 현상 때문에? 약간 농담 삼아 늦기까지 마치셔야 되겠네요 했는데, 농담이 진짜 진담으로 가서 지금 페이지가 지금 53페이지밖에 안 했는데 지금 D도 중요한 건 하나도 안 했는데 아직까지 죽겠네. 열의 공급이 있어요, 없어요? 열의 공급이 없단 말이지. 예, 단열 압축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단열 압축이 생길 공간을 보세요. 어떻게? 흡수한 공, 밀폐된 공간. 이해됩니까? 예. 가서 주니까 터져나가는 거지. 이해해 놓으세요. 53페이지의 맨 위에 예온합화염이다. 토치, 있죠? 예. 산소 아세틸렌 가스는 발화 온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고, 위쪽에 당구장 표시하고 특수용접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죠? 알곤이라든지 또는 CO2 용접은 산소가 결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거를 이게 왜 하냐면 이제 배관이라고 하는 거 자꾸 세서 죄송한데, 배관을 용접을 하는데 문제점 뭡니까? 용접을 하면 나가서 부식도 생길 수 있고 또
압력 저하가 발생될 수 있죠. 그 부위. 또 뭐? 또 뭐? 모를 때는 등이라니까, 등. 자꾸 얘기를 해도 답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꾸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지. 등등등. 그죠? 이 용접 부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산소가 침범해서 산화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때 특수 용접이 아르곤을 하든지 CO2를 써서 산소하고 결합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대표적으로 어디? 스테인리스 배관은 특히 그래놔야 돼요. 이 배관이 굉장히 얇은 배관도 쓰고, 우리나라 이제 배관의 문제점들입니다. 얇은 배관 쓰는 거. 3562를 써야지 3507을 소방배관으로 안 쓴대지, 외국은. 이해를 하라고. 이 가늘잖아요. 가는데 용접까지 한다니까. 처음 듣는 듯한, 나도 처음 얘기했나? 아닌 거 아시죠? 5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모든 연소가스는 상한계, 하한계 있다. 밑을 보면서 쭉 한번 적을 테니까 머리에 다 넣어놓으세요, 이거. 이거 뭐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니까. 온도, 압력. 압력은 별로 안 중요하죠. 이렇게. 농도가 엄청 중요하다. 농도가 가연성 혼합기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봐놓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해되죠? 네. 고체, 액체, 기체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액상 상태. 뭐라 적혀있습니까? Pure drop pad. 그렇죠? 액적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보고 이렇게 상한계, 하한계, 양론, 완전 연소. 최고 온도는 이 지점. 최고 온도. 이 지점. 가운데보다 약간 위다. 상식적으로 알아놓고. 위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포화 수증기 압. 포화 수증기 압. 그렇게 적혀있죠? 선도, 이렇게. 가연성 혼합기. 그죠? 요 지점 뭐? 인하점. 높으면 연소점. 그 위를 이점. 이런 걸 다 한눈에 보게 정리해 놓으세요. 잘 따라오세요. 원래는 더 많이 차이가 나죠. 비점이. 오토 이그니션. 이렇게 정리하고. 자, CST. 연료몰, 공기몰 곱하기 100. 그죠? CST를 알게 되면 존 아저씨가 가르쳐 주죠. 네, 네가 알고 있는 게 양론의 몇 퍼센트 정도 되더라? 몇 배? 3.5배 정도 되지. 양론의 몇 퍼센트 정도 되더라? 55% 정도 되더라. 그죠? 가스 검지기는 어디쯤 있어요? 한계 몇 프로? 10%. 이렇게. 가스, 검지기. 한눈에 다 넣으세요, 계속. 어디든지 써먹을 수 있게. 한계를 알면. 그죠? 한계 곱하기 뭐? 연소열. 이게 얼마라고? 탄화수소계 열은 다 온도가 몇 도? 1050 정도 된댔죠? 맞습니까? 연소열을 알고 한계를 알면 연소열을 예측할 수 있다고. 이 식에서. 이거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알 수 있다고. 연소열의 단위 킬로줄 퍼 킬로그램. 그죠? 알 건데? 계속 모른 척 하시고. 혼합가스 르샤틀리에. 예상 문제입니다. 아저씨, 르샤틀리에. 연소 범위를 어떻게 하면 팽창 확장시킬 수가 있느냐. 한번 정리하려 했었죠. 가장 큰 건 온도. 압력도 중요하지만 온도를 한번 보자는 거지. 해당되는 온도가, 그죠? T도가 되면, 하한계로 할까요? 상한계가 들었네. 한계가 한계는 거의 같습니다. 온도만 좀 늘어나지. 다 같다라는 것이. 똑같고, 25도대, 23도, 25도. 이렇게 생겼죠. 1 플러스 0.08 델타 T죠. 안 해도 되는 거. 이게 끝이라. 10의 마이너스 3승 빠졌네. 0.8 10의 마이너스 3승.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렇게 한번 정리.
0.0이야.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 말하는 식도 있죠. 한번 정리해 보세요. 곱하기 0.075 1 플러스 0.75 갖고 올게요. 이렇게 델타 t 되겠지요? 이게 뭡니까? 이거 빼기 이거죠? 얘가 얘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 계산하시라고. 봐놓으세요. 0.8, 0.75 같은 거라고. 그러면 그냥 통으로 그냥 왜 0.0008 안 합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낫지. 이유는 모르고. 똑같은 공식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맞죠? 온도는 같이 외우세요. 10도가 8%로 된다는 거 증명하고. 그 위험은 어떻게 할 거냐, 위험. 이렇게 돼 있죠. 가져오세요. 다 자연스럽게. 여기가 훈소, 여기 훈소. 가연성을 아끼는 거 예온합 확산. 예온합 확산의 가장 큰 차이점 뭐? 기사 때 나오는 거. 기사 때. 진짜 기사 때 나오잖아요. 화염의 자력 전파가 된다 안 된다. 자, 화염이 움직이냐 농도가 움직이냐죠. 예온합은 화염이 움직이고, 확산은 화염 자체는 가만히 있는데 농도 만들어서 흘러가는 거지. 이렇게 이해해 놓으세요. 어떤 말인지. 그래서 또 갖고 와서 MOC, LFL, O2몰 맞습니까? MOC 한 개의 산소 농도를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MOC 왜 공부합니까?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요. 불활성화. 불활성화는 순수 예방입니다. 집어넣어야지만 되죠. 질소 등 제3성분계의 화재 예방 대책.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가연성 도표. 맞습니까? 이거죠, 이거. 다음 거가 눈금 방향입니다. 이거. 요렇고. 잘 보세요. 예, 이렇고. 예, 이렇고. 이걸 설명할게요, 이거. 간단하게. 이 100%. 0%. 맞습니까? 예. 알죠? 뭔지. 기출됐던 문제인데. 알죠? 에이, 제가 너무 무시. 아무리 그래도 그죠? 예. 이거 뭐? 산소. 예. 가연물. 질소. 맞습니까? 요 지점이, 요 선이 뭐냐? 요 선이 뭐 하는 겁니까? 전에 꼼 없는 거죠. 이해하세요? 산소가 0인 지점. 맞습니까? 이 선이 뭐냐? 메탄이 0인 지점. 이 선은 질소가 0인 지점. 아니, 그럼 이게 100하고 0이라는 게 뭐냐? 산소가 없으니까 질소랑 메탄의 비율입니다. 그죠? 메탄 100%에서 이 곡선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이유는 뭡니까? 질소가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지. 되겠어요? 그래서 주된 거 어떻게? 이렇죠,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거. 이게 가연성 혼합기. 맞습니까? 이 지점은 뭡니까? 이 지점은 이 지점의 양론이 뭐가? 뭘 것 같아요, 이 지점이? 너무 이른가? 기초반이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르겠다 이 자식아. 뭘 뜻하는지 보세요. 메탄, H2O, CO2. 뭐예요 이거? CC, H2, 예, C 2개, H 8개. 그죠? 8개고, O2, O 4개네, 둘. CO2. 죄송합니다. 특이하네, 지금. 지맘대로 적고 있었네. 아이고, 죄송하네. CC, 그리고 H, HE. 그죠? 그리고 O2, E2 냈네요. 얘가 이게 Z. 이건 길어집니다. 먼저 보세요. 1몰, 산소몰 곱하기 100% 지점이라고. 예비교사님 이해했어요? 네. 이야, 씨. 이제 예비교사님 통과하면 다 통과하는 걸로. 그렇죠? 네. 근데 면접을 그래.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닙니다. 요 가까운 절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54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 측류는 1m/s보다 작고 인하점 정의가 나와 있고, 위에서 한 9번째 줄 1mm 줄 이하로 아주 작다. 이 정도에도 불 붙는다. 그런 내용들 쭉 있고, 그죠? 그 밑에 있는 연료 범위 있죠? 연소 범위. 좋은 내용들 많으니까 보고 알겠다. 오른쪽은 폭갱 범위 이런 것들 남아 있고. 좋은 말 많았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60페이지에 열전달. 열전달. 제가 혹시 특이하게 지금 반팔인데 오리털 입은 이유가 갱년기라 그렇습니다. 네. 팔다리는 열이 나는데 몸이 추워요. 죽겠네 지금. 네, 정신병인지. 60페이지에 이번에 열전달에 대한 개념이다. 5번째 줄에 에너지는, 그죠? 에너지는 변환된다. 변환. 항상 얘기하세요. 그죠?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포텐셜이냐, 운동이냐, 그죠? 막 계속 에너지는 열과도 반감되고 다 되고, 밑에 열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밑에 그림 보면 끓는 점, 어는 점 이렇게 딱 나와 있고, 맨 아래쪽에 절대용도 이렇게 그림 있고, 오른쪽에 보면 61페이지에 뜨겁다, 차갑다라고 하는 내부 에너지가 어떻다, 높다, 그죠? 높은 온도다 이런 말이고, 방출하게 되면 차가운 상태가 되더라. 이런 게 그림이다. 그죠? 첫 번째 줄에 잘 줄쳐놓고 이해놓으세요. 열 에너지 또는 내부 에너지는 온도의 개념하고 직접적인 가지고 있는 물적 특성이다. 온도라는 건 감각으로 표현하는 거죠. 차갑다, 뜨겁다라고 하는데 내부 에너지하고 온도하고는 연관이 있구나. 이해놓으세요. 쭉. 그 위에서 8번째 줄에 보면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하는 열 에너지다. 좋은 말 있네요. 그래서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뭐냐? 매개 물질을 통하고, 맞죠? 매개 물질. 그리고 진공 중에는 열의 이동이 자유롭다. 그런 것들 보고. 그 밑에 기호 잘 정리해 볼게요. 그죠? 예. Q에 위에 있는 점을 그죠? 닷컴. 머리 똑같은 겁니다. 점이라고 하면 되죠. Q점. 열. 점 없으면 에너지. 둘 다 줄 다니고 4.18 정도, 4.1 정도, 4.2 정도 된다. 끝이죠? 방출 킬로와트로 보면한다. 끝. 맨 아래쪽에 열 전달의 형태 세 가지만 정리할게요. 첫 번째, 그렇죠? 예. 프리에 안 넘어갔는데 아직. 프리에는 열의 흐름은 온도 차에 정비례한다. 열의 흐름이라는 것은 온도 차에 정비례한다. 열 흐름은 열 유속입니다. 열의 흐름 속도는 열 유속이라고 한다고. 그 열 유속을 정리하자고. 열 유속을. 됐습니까? 세 가지만 한번 정리해 놓을게요. 다른 건 아니고 머리에 딱 넣어서. 자, 열 유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온도 차이에 비례를 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알고 있으세요? 그 말 나와 있네. 그 밑에 복사는 플랭크 양자위로 복사 연전단 기초됐고, 다음 페이지에 대류는, 그죠? 모르는 거고. 그림에 보면 알 수 있죠? 그림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이렇게 화염이 이렇게 있고, 그죠? 그래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플럼이 있고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라디에이션 복사가 있고, 그 다음 나는 형태가 대류.
매체를 통한 형태가 전도, 컨덕션, 전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한번 봐놓으세요. 그죠? 그렇구나. 이렇게. 전도는 방향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방향과 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밑에 나오는 형태를 한번 보면 전도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할까? 옆에다가 화제 확대의 관점 한번 얘기합시다. 그죠? 아니 뭐 이건 추결 뭐 이런 관점 아니냐? 화제 확대 관점으로 정리하는 게 더 나아요. 화제 확대 관점으로 정리하면 자, Q는 연료속을 주어지면 온도가 변화됩니다를 항상 생각하고 접근하도록 하세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죠? 이렇죠. 델타 T다. 칩니다. 그죠? 예, 두께 이렇게. 여기 끝이라. 그죠? 아, 전도 개수. 열 전도도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열 전도도의 단위는 뭡니까? 와트, 퍼, 메다, 도시 하면 된댔죠? 온도. 똑같이. 예, 미터, 도시. 끝.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그 밑에 보면 열 전도도, 그죠? 면적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는 했었을 때 뭡니까? 라면 이렇게 바꿉니다. 면적당이면 면적당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상관없습니다. 이거 면적당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죠? 땡땡 면적이라 이렇게. 똑같은 거 이렇게 보고 그 밑에 벽면 온도다. 열 유동률은 뭐 그런 거구나. 넘어가면 되겠죠. 그죠? 핵심상 63페이지 메뉴에 올라가 보면 한 면에서 그죠? L의 두께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죠? 62페이지 맨 아래쪽에 한번 줄쳐놓으면 열에 전도되는 면적이 크면 유동률도 당연히 커야 된다. 당연한 말입니다. 요거 크면 그죠? 면적이 크면 요거 이 면적 크면 얘도 많이 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죠? 어떤 개념입니까? 이게 잘 이해해 놓으세요. 는 기준으로 A와 B는 비례입니다. 비례. 잘 이해해 놓으세요. 여기서 빼면 그죠? 빼면 뭐가? 반비례가 된다고. 잘 이해해 놓으세요. 그죠? 또는 나누면 뭐가 돼요? 나누면 반비례가 되잖아. 반비례. 아니 이 자식아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 볼게요. 다시 A와 이렇게 A와 D는 반비례 맞죠? A와 C도 반비례라고. 그 내용을 조금 이해해 놓으세요. A는 뭐다 하면 비례고 A가 뭔데 빼기 뭐면 걔는 반비례라고.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뭐였습니까? 열 발연량 K입니까? 발연량이 A 빼기 BT 맞습니까? 얘랑은 비례, 얘랑은 반비례. 이해됩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연기는 어떻다고? 엄청 많이 난다고. 이렇게. 기본으로 보라고. 아시겠죠?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좀 이따 지수는 나오면 할게, 나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그죠? 너는 비례고, 빼기도 반비례, 나누기 반비례, 곱하기는 비례. 이렇게 됩니다. 잘 생각해 놓으세요. 비례, 반비례만 조금만 이해하면 되니까. 자, 그 밑에 유동률은 더 커진다라는 같은 내용이 있고, 단열재 동그라미 치고, 그죠? 네, 단열재는 R 밸류라고 저항이네요. 그죠? 저항. 그죠? L분의 KA가 역수라고 해서 저항이 되는 거구나. 전기저항과 유사하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죠? 그럼 위에다가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뭡니까? 그러면 관통부위 전체를 한번 정리한 게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예. 그죠? L분의 K. 전도. 이런 것들은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죠? 뭐, 델타 T 이렇게 했었고. 자, 대류는 얘를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까? 또 전도가 생기는 거지.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관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잘 알고 계시죠? 세 가지를 묶어서. 이게 다들 어떻다? 같아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뭡니까? 이렇게. 그죠?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응? 그렇지. 얘를 하나로 보고. 대류를 두 개로 해야 되지. 대류 두 개 맞죠? 네, 대류를. 요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죠.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됩니까? 넣으면 되지.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잘 이해해 주도록 하세요. 그죠? 예. 그렇구나. 끝이지. 그죠? 근데 얘는 뭐하고 똑같으냐. 그죠? 온도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열저항하고 똑같은 말이 되고요. 열저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도 한번 바꿔볼게요. 어떤 개념입니까? 이렇게. 전기전류하고 똑같다면서. 전류가 잘 흐르게 못하게 반비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하고 똑같았어요? 똑같이 흐름. 그죠? 그리고 전류를 뭐라고? 전류를 연류속. 연유속. 히트 플럭스. 열저항. 저항. 그죠? 온도 차이만큼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이해해 놓으세요. 얘가 어떤 말입니까? 표면적에 대한 열저항. 이렇게 한번 정리를 조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전체 열저항에. 아니면 반대대로 역수로 취해도 됩니다. 그죠? 역수의 관계로 해서 똑같은 내용이니까. 얘는 분의 1이 열저항이다. 이런 개념이죠.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봐놓고 그 밑에 열저항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으로요.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그 밑에 네모의 히트, 온도 차이에 대한 발생되는 에너지다. 히트 릴리즈 레이트라고 하는 부분들. 그죠? 히트 플로우 레이트, 화재 연료소, 히트 플러스 단위 면적당 열 유동률. 그 밑에 이그젠플 나왔다. 그죠? 이그젠플이 114회 기출문제입니다. 우리 책 페이지로 보면 우리 프린트물 한번 보시면 프린트물에 63페이지의 세 번째 점에 있습니다. 보입니까? 세 번째 점에 뭐라고 적히면 폴리우레탄 폼 벽체를 관통하는 단위 면적당 열 유동률. 이 문제하고 똑같죠? 수치는 바꿨죠? 왜? 내는 놈이 양심이 있거든요. 똑같이 내지는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뭐 똑같이 낸다고 양심이 없으신 분이라는 게 아니고 똑같은 문제인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온도가 좀 바뀌었다. 그죠? 온도가 좀 바뀌어 있구나. 열전도도는 똑같아요. 열전도도는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자. 풀어보세요. 연습장 내가지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114에도 나왔는데. 그죠? 그 다음 페이지에 잘 이해할게요. 그럼 그 전 페이지에 나왔었을 때 기본으로 보게 되면 계산한 거하고 좀 다른 게, 그죠?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폴리우레탄은 열 유동률은 얼마 나왔어요? 13.6W 나왔어요. 단위 면적당. 보입니까? 예, 전도에서. 그럼 다음 페이지 보니까 철이 45.8 정도가 가지는 K값. 맞습니까? 저 전도율이. K값 전도율이 훨씬 높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하면 그전에는 K값이 얼마였는데 0.034였다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63페이지 밑에 보면 왜 폴리우레탄을 단열재로 씁니까? 라고 써놓으면 되죠. 단열재 역할이 뭡니까? 단열재. 단열재가 역할이 뭐? 네, 열전도를 없애야 되죠. K값을 어떻게 해야 돼? 엄청 작아야 되는 거야. 엄청. 그게 얼마큼 작다고? 0.034라고. 폴리우레탄이. 우레탄은 많이 쓰잖아요. 단열재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스틸은 얼마인데 지금? 다음 페이지 보니까 45.8이라. 이거 엄청나게 이제 전도 심하겠구나. 알 수 있다고.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공식을 집어넣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했었을 때 계산해봐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L분의 K 델타 T였죠. 이렇게 되겠죠? 네.
기본으로 보니까 0.05분에 45.8, 20도 하니까 18.3 kV가 때문에 킬로와트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열재는 뭐가 연료속이 그죠? 얼마가 됐었는데 13.6 정도였다니까 와트. 얘는 18.3 킬로와트. 엄청나네, 엄청. 되겠습니까? 스틸의 전도도가 높다. 여러 문제점이 생길 것 같죠?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뭐가 문제 같아요? 어떤 문제점? 어떤 문제점? 전도도가 큰 문제점 뭐다? 에이, 방아셔터 하네, 씨. 방아셔터 등. 다 알아서 적어라, 싫었어. 전도돼서 다 죽어라, 이런 거죠. 제가 더 걱정되는 거 이런 거죠. 철판, 가연물. 뭡니까? 더럽게 가열시키겠네요, 그죠? 다시 보세요. 전도도로 구해진 형태의 연료석은 온도의 상승을 만들 수 있다, 맞습니까? 그 보세요. 곧 발화시켜요. 아시겠습니까? 철판덩이가 무슨 힘이 있냐고. 물만 막지. 불 났는데 물을 막고 있다고. 자, 그 밑에 폴리우레탄 같은 단열재 통해서 열이 철에 침투하더라. 그죠? 선박화재 같은 것들 예상 문제가 되겠네, 그죠? 선박에 대한 문제점은 뭡니까? 다 철재잖아요. 열전도도가 너무 높아. 그리고 가연물 만나면 아주 난리가 나. 밀폐 공간이야. 추결이 심해. 머리 막 떠오릅니까? 선박의 예상 문제 이런 것들 넣는 거지. 선박에서 대책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대표적인 물 많이 못 실잖아요. 어떻게 미분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 가스 하니까 다 죽어, 씨. 이런 거지. 잘 봐놓으세요. 열전달의 핵심은 열이 벽을 통과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느냐. 열파다. 밑에 있는 열적 특성 별표 하나 쳐놓고 자주 하는 것들로 우리 뒤쪽에 갔다 왔으니까 한번 보놓을게요. 첫 번째가 뭐 나왔느냐. 열전도도가 나왔네요. 열전도도 줄 쳐놓고 비열도 나와 있네. 밀도도 나와 있네. 너무 좋다, 그죠? 요 세 가지 곱하면 뭡니까? 시험에 나왔던 뭐? 캐로시. 그리고 뭐, 열관성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되겠습니까? 예. 전도도 나누기 로시 하면 뭐가 됩니까? 뭐? 열확산율.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열확산율. 네. 열확산율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열확산율을 공부하는 이유는 침투 시간 알 수 있다니까, 침투 시간. 다음 페이지 있지. 침투 시간. 이렇게. 이 표만 보고도 다 알 수 있는 거. 좋게 보세요.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 예제만 주십시다. 뭡니까 하면. 그죠? 지금 보면 구리를 줄쳐놓을게요. 구리. 이유가 전도도가 엄청나죠. 스틸보다 10배. 방열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열이 큰 걸로 우린 좀 쓸 수 있겠구나 해서 한번 고민하고 스틸 줄쳐놓고 45.8 보입니다. 표에 보이죠? 두 번째 스틸. 그러면 네 번째 콘크리트. 되겠습니까? 그럼 질문할게요. 자, 스틸의 45.8 전도도하고 콘크리트의 1.4 전도도 보세요. 내부의 확산도 보세요. 확산도 1.26이고 어떻게? 5.7 승수가 다르죠?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될까? 봐놓으세요.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될까?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까? 콘크리트하고 철이 붙어 있는데 포결 같은 것들이 예상이 돼서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해가야 될까? 잘 줄쳐놓으세요. 우리 유리 한번 볼까? 유리 줄쳐놓고
0.76이다. 그죠? 열 확산도 보세요. 열 확산도 봐놓고. 그러면 스틸이 나으냐, 유리가 나으냐, 고민해 보세요. 이거 한번 볼게요. 그죠? 다음 페이지에 있는 확산이 높으면 침투 시간이 짧죠. 내려 오른쪽 보세요. 되겠습니까? 확산이 큰 게 좋아요? 안 큰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안 큰 게 좋아요? 안 큰 게 좋습니다. 안 큰 게 좋죠. 64페이지에 열 확산도 위에가 커요? 밑에가 커요? 위에서. 분모 분자, 아니, 승수를 큰 건지 작은 건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네요. 골치 아프네. 지금 쉬는 시간 하는데 지금 절반도 안 하고요. 큰일 났네. 3시간만 하고 집에 가야 했는데. 나올 것들 다 생각하세요. 자, 일단 정리해 볼게요. 그죠? 한번 집에서 보고 오라고. 구리, 박열이 더 크다. 이유, 전도가 높아서 열을 골고루 박열시킬 수 있을 거다. 스틸과 콘크리트, 접합은 용이하나 전도에는 형태에 좀 무관하겠지만 침투에 대한 시간도 다르고 포결이 야기될 수 있는 이유. 똑같은 방아, 유리 재질인데 스틸은 괜찮고 유리는 안 좋은 이유. 아니면 또 반대인 이유. 방아 유리문 많이 생기고 있죠, 요즘에. 왜 뭐가 안 되는지, 되면 뭐가 더 잘 되는지 봐놓으세요. 맨 아래쪽에 단열재 시험으로 들어가는 거죠. 폴리우레탄. 밑에서 두 번째 폴리우레탄. 전도도는 엄청 낮은데 맞습니까? 확산하고 열관성 자체가 얼마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열관성에 대해서 접근할 때 첫 마디가 뭡니까? 열저항이죠. 맞습니까? 열저장 능력, 열저항력. 케로시는 크면 클수록 무슨 시간이, 발화 시간이 어떻게 돼요? 발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네, 길어집니다. 발화 시간이 길어진단 말은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안전하다. 몇 가지로만 정리했는데도 답이 다 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만으로도 양념처럼 쓸 수 있게 해놓으라고. 다시 한번 볼게요. 확산율이 뭐다? 확산율이 크면 침투 시간이 짧아져서 위험해지고 안 좋다. 맞죠? 그리고 또 어떻게 두께를 두껍게 하면 할수록 침투가 덜 되죠. 침투 시간이 길어진단 말은. 침투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떻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되겠습니까? 잘 이해해 놓으세요. 침투 시간이 행여나 못 길어진다고 하면, 확산율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열 용량이라도 키워야 되죠. 열관성. 캐롯이라도 큰 걸 쓰자. 잘 이해해 놓으세요. 여기서 다 해먹을 수 있다니까. 조금만 하면 여기서 다 해먹을 수 있어요. 큰 거. 그리고 아래쪽에 단열. 잘 봐놓으세요. 폴리우레탄. 폴리우레탄이 스틸보다는 열관성이 어떻습니까? 엄청 작죠? 잘 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열 저항력이 없어요. 되겠습니까? 여기서 몇 번만 보면 된다고. 그걸 이해가 된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봐놓을게요. 열관성, 열저항. 쉽게 이해하면 열저장 능력이죠. 소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놓으면 한번 생각하세요. 클수록 좋은 거지. 소방에서는 클수록 좋은. 되겠습니까? 확산이 많이 될수록 침투가 덜 되는 거. 세놓으세요. 확산율이 크면 클수록 침투 시간은 짧아진다고. 침투 시간이 짧아진단 말은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 되겠죠? 그러니까 확산이 되게, 안 되게? 되게, 안 되게? 되게, 안 되게? 되게, 안 되게? 하게 말게? 이게 어떤 게 좋은 거라고? 길어질수록 좋다. 얘는 반비례니까 확산이 다 안 되는 게 좋을 거라고. 조금만 왔다 갔다 해주세요. 전도도 없고 먼저 하면 생각했고.
그러면 로씨는 뭡니까? 로씨는 로씨 열 용량이라고 하죠. 됩니까? 하나로만 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 배웠던 걸로. 야, 그러면 이런 것들로 보고 내가 뭐 발화 시간을 예측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얘를 보면서 뭘로? 얇은, 맞습니까? 얇은 어떻게? 로하고 C 두께 이렇게 그렸어요. 맞습니까? 연료속이 가해졌을 때 온도가 얼마큼 변하는지, 이때 온도는 무슨 온도까지? 발화 온도까지 올라가는 거. 맞습니까? 발화 온도까지. 근데 식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게 표면 온도. 기준 온도, 표면 온도. 이게 몇 도? 한 23도 하자고. 23도가 뭔데? 300K라고. 실험을 이렇게 하자고. 이게 상온 온도라고. 얘가 높아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높아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높아져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얘가 짧을수록 좋아요? 길수록 좋아요? 네, 길수록 좋아. 길수록 안전해요. 발화가 안 된다고. 그렇죠? 얘가 위에 곱하기면 비례랬죠. 마이너스면 반비례란 말이라. 마이너스면. 그럼 얘가 높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높아 있는 온도는 발화 온도까지 온도 차이가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조금만 공급해도 불이 나. 나요, 안 나요? 집에 불이 안 나니까 모르는 거야. 불이 좀 적당히 나고, 두꺼운 거. 자, 두꺼운 거. 상수는 의미가 없댔죠? 너무 작다니까, 상수는. 상수는 해봐야 1 미만이라. 1. C는 1 미만이라, 그냥. 얼마 없어. 캐롯이가 뭔데? 열관성. 두꺼우하단 말이지. 열의 능력. 너무 두꺼우니까 두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거는. 그 어떻게? 연료속의 제곱, 맞습니까? 델타 T의 제곱. 맞죠? 핵심이 뭔데? A라고 해. 얘 크면 클수록 어떻게?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안전하다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놈 찾아보세요. 어떤 놈이 안전한지. 그때 찾아보세요. 어떤 놈? 스틸. 되겠습니까? 엄청 크잖아요. 계산하면 이게 뭘만큼 되겠어요? 많이 되겠지. 에이씨, 알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65페이지에 폴리우레탄을 보면, 그죠? 두께 0.05mm로 확산도를 보면 130초에, 그죠? 확산이 될 것 같다. 그죠? 철은 확산, 관통 시간은 짧게. 이유는, 그죠? 엄청나게 많이 번져나가죠? 확산이 더 크긴 크니까. 그죠? 잘 봐놓고. 자, 그 밑에 대류의 핵심은 스타트부터 하면 온도차가 생기고, 맞습니까? 화재로 인해서 온도차 생기고, 온도에 따른 밀도차가 생기고, 밀도가 다름에 따라서 주변 공기하에 부력이 생기고, 그죠? 그럼 이해해 놓으세요. 항상 부력은 주변 물질과의 차이구나라고 해서. 그죠?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아시겠습니까? 이거 뭐 그냥 별거 아닌 그림인데, 여기 이제 아이스, 차가운, 따뜻한 기류가 흘러가고 있다고 이렇게. 그죠? 이게 몇 도라? 30도라네요. 30도 공기 흘러가고 있다고. 잡던 공기가. 그죠? 그럼 요면은 0도죠. 얼음. 맞습니까? 그 좀 지나면 온도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이게 끝이지, 그 말이. 되겠습니까? 붙어 있는 놈은 차갑고, 떨어진 놈은 유속이 흘러갈 때 떨어지네. 요까지 온도 차이, 델타 T로 보자. 그죠? 요 차이, 거리. 그죠?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앞에하고 똑같다고. 어떤 식으로? 얘를 대류열 전달 개수로 보고 이렇게 정리하자고. 정리해 놓으세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3-2. 그죠? 자, 대류열 전달 개수가 밑에서 5번째 줄에 5 대신 10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죠? 그리고 L 값에 따라서 높고 낮고.
전형적인 대류의 전열 개수 밑에 볼게요. 부력 흐름이죠. 제일 첫 번째 거. 써놓으세요. 보이언트, 부력. 두 번째 측류. 세 번째 난류 액체 풀 화재 표면이죠. 적혀있는 게 난류 액체 풀 화재 표면. 이렇게. 그 밑에 수평 화염. 봐놓으세요 그냥. 그죠? 67페이지. 난류 화염으로부터 대류 연료속을 구해라. 20도 줄쳐놓고 온도를 보고 연료속을 구할 수 있더라. 자, 온도는 도시 맞습니까? 온도는 도시고 얘를 구해라고 이렇게. 뭐를 H를 주어질 테니까 온도는 델타 T죠. 구해봐라. 밑에 구하면 800도 최대 온도 하연 800-20 맞습니까? 그리고 20도 5 곱하면 바로 3.9kW가 나오는 거지. 잘 봐놓으세요. 요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180페이지 표입니다. 180페이지. 지난 시험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180페이지. 180페이지. 180페이지 109회 때 나왔던 문제 한번 줄쳐놓을게요. 자, 열의 영향. 사람은 뜨거운 열기류를 맞게 되면 표면의 온도가 상승한다 맞습니까? 스킨 온도가 스킨 템퍼러처 상승하죠. 자, 위에서 보면 180페이지라면 열의 영향입니다. 열의 영향. 위에서 8번째쯤에 열의 영향 찾아보세요. 열의 영향.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4kW 줄쳐놓고 4kW를 뜻하는 말이 뭡니까? 4kW가 뭔데? 네? 2도 화상, 수포성 화상 맞습니까? 잘 이해해 놓으세요. 수포성 화상 잘 봐놓고. 자, 그 밑에 1kW 줄쳐놓고 1kW가 뭔데? 1도 화상 태양열 되겠습니까? 잘 봐놓으시라고. 자, 그 밑에 화상을 유발하는 임계연료소, 그러니까 피부가 견딜 수 있는 한계, 그 임계라고 하는데 그거를 벗어난 형태는 대류가 들어온 거하고 똑같다 맞죠? 내 피부가 견디는 것은 나한테 열이 강한 거하고 똑같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연기 온도하고 일치한다 당연한 말이고, 정지해 있는 사람한테는 뭘로 준다? 10W/m 제곱 도시죠. H를 그렇게 줄 거라는 거. 그래서 넣어서 계산해 보면 뭐냐? 똑같은 거죠. 이거 똑같은 거 되겠습니까? 표면의 온도는 뜨거운 연기의 온도하고 똑같더라. 그죠? 델타 T, H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뭔데? 스모그, 이그니션이 아니고 스모그 온도. 그죠? 연기의 온도는 뭐야 온도? 내 피부 온도. 내 피부 온도를 몇 도로 줬는데? 피부 온도를 45도로 줘놨네요. 그죠? 이게 얼마큼 연료속이 주어지면 되겠습니까? 이건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계산을 하면 요게 4를 줬고 얘가 10 그죠? 얘가 45도 계산해 보라고. 몇 도 나옵니까? 440 5도 나오네요. 줄쳐놓으세요. 109회 때 67페이지 다시 돌아가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봐놓으세요. 똑같은 내용. 좀만 쉬었다가 어렵습니까?